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그 앞장인 자본 구조에 대해서 배웠던 것처럼 유사하게 아주 비슷한 논리로 배당 정책은 전혀 기업의 가치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라는 무관련성, irrelevance proposition, 무관련성 명제가 성립한다라는 것을 어떤 특정한 이론적인 조건 아래에서 배웠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이론과 다르기 때문에 어떤 기업은 높은 배당 비율을 선호하고 또 어떤 기업은 낮은 배당 비율을 선호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렇다는 것은 분명히 배당 정책이 어떤 효과가 있다라는 것이고, 그런 효과를 발생시키는 원인들은 무엇일까를 찾아본 게 두 번째 주제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요소들이 영향을 미치느냐, 예를 들면 세금이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이 배당 소득을 통해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압력이 영향을 미친다. 그 다음에 정보를 전달해주는 그런 효과가 있다. 그리고 이제 고객 효과. 그래서 어떤 특정한 그 투자자들은 특정한 배당 비율을 선호한다.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그 배당과 유사한 기능들을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 그 중에 첫 번째로는 아주 중요한 자사주 매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이 자사주 매입은 배당 대신 선택을 할 수 있는 대안으로서 이제 아주 각광을 받는 그런 방법이 되겠어요. 그래서 아주 중요하고, 그 다음에는 배당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주식 배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 결론적으로 이것은 배당이라고 우리가 배운 것이랑 해당 사항이 없다. 그리고 전혀 필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이해하시면 우리가 이 장에서 배워야 되는 것을 다 배웠다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자사주 매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 자사주 매입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자기 회사의 주식을 매입, 다시 산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자사주 매입은 영어로 하면은 스톡 리퍼체이스 아니면 share buyback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거는 이 기업이 다른 기업의 주식을 사는 게 아니라 기업이 자기 자신의 주식을 사는 일을 의미를 합니다. 근데 왜 영어로 보면은 스톡 repurchase라고 돼 있어요. 그냥 스톡 purchase도 아니고 스톡 repurchase다. 그러니까 re는 다시 했다는 뜻이죠. 왜 그럴까? 그리고 또 영어 이름에 buy back, 그러니까 되돌려 산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표현을 하느냐? 원래 기업은 주식을 발행을 했고 그 주식은 투자자들에게 판매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 주식은 한번 투자자들이 산 그런 주식이에요. 근데 그것을 기업이 거꾸로 다시 자기가 사겠다라고 했으므로 repurchase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사주 매입은 줬던 것을 다시 뺏는 그런 개념이 되겠어요. 그러면은 이 자사주 매입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느냐? 크게 세 가지 방법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공개 시장 매수, 그래서 영어로는 오픈 마켓 퍼체이스라는 게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기업이 주식 시장에서 일반적인 투자자와 똑같은 입장에서 그냥 자기 자신의 주식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경우에는 제가 삽니다라고 밝히지 않고 여러분들이 주식 거래를 하듯이 똑같이 그냥 거래를 해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지금 이 주식을 사는 사람이 이 기업 당사자인지 아니면 일반적인 다른 주주인지 구별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일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경우를 공개시장 매수라고 합니다. 이제 이 경우에는 주식을 사는 가격도 주식시장에서 사기 때문에 그 시장의 가격에 따라서 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주가가 높으면 높은 대로 사는 거고, 어느 날 주가가 낮으면 낮은 대로 사는 그런 일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반면에 공개적으로 사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그 경우는 우리가 공개 매수라고 하고 영어로는 tender offer라고 합니다.
요 텐더 오퍼는 저희가 요 다음 장에서 기업 인수합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 이때에도 나오는데 텐더 오퍼라는 것은 어떠한 특정한 주식을 특정한 가격에 얼마만큼 특정한 기간 동안 사겠다라고 공개적으로 선언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 공개 매수는 기업이 발표를 하는 거예요. 자, 저희가 지금부터 뭐 2주 동안 이 가격에 우리 기업의 주식을 총 얼마까지 몇 주까지 살 마음이 있습니다. 원하는 사람 여기 붙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투자자는 그 공개 매수를 발표를 보고 내가 관심이 있다. 여기에 이 기업한테 다시 주식을 되팔아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면은 저요 하고 붙으면 되고, 관심이 없으면 그냥 잊어버리면 됩니다. 그래서 원하는 이제 투자자들이 충분히 모이면 그 기간이 끝나는 시점에 이 기업이 그 사람들한테서 직접 주식을 받고 그 대신 그 대가를 정해졌던 가격을 치르는 방식으로 공개 매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제 세 번째 방법은 지정 매수라고 이제 제가 해석 번역을 해놨는데 targeted repurchase가 있어요. 이제 이거는 일반적인 주주한테서 사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정해진 사람으로부터만 주식을 살 때 우리는 지정 매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요것은 사실 일반적이진 않고 이 상장되어 있지 않은 비상장된 기업의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지정된 매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자사주 매입이 요 공개 매수 방식으로 많이 이루어집니다. 자, 그러면 이 자사주 매입은 어떤 효과를 가지고 있느냐? 이제 우리가 예시를 통해서 살펴볼 건데, 자사주 매입은 사실상 배당이랑 똑같은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당이 주주들에게 이익을 분배하는 것처럼 이 자사주 매입도 똑같이 주주들한테 이익을 분배하는 그런 과정이 됩니다. 하지만 약간의 차이는 존재해요. 주주의 입장에서는 동일한 효과가 발생을 하지만 결과적으로 주가나 주당 순이익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얘기를 예시를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기업이 있는데 이 기업은 편의상 100% 자기 자본이다 라고 하겠어요. 그 다음에 현재 이 기업은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래서 남는 현금이 30만 달러나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할 게 없어서 이 기업은 이것을 주주들한테 되돌려 줘야겠다, 환원을 해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했습니다. 근데 이 기업은 원래 주식의 숫자가 10만 주가 있었어요. 그리고 전체 이 자기 자본의 시장 가치는 100만 달러로 평가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만에 이제 그 당기 순이익은 4만 9천 달러 요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주가를 우리가 계산을 해볼 수 있습니다. 기업의 가치가 100만 달러이고 부채가 없고 주식의 숫자가 10만 주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가격을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100만을 10만 주로 나눈 10달러가 이제 주당 주가다. 그러니까 주당 10달러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다음 두 번째로 주당 순이익을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earnings per share. 이거는 순이익을 주식의 숫자로 나눈 것이기 때문에 49,000 나누기 10만 주 해서 주당 0.49 순이익이라는 것을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개를 합쳐서 price earnings ratio, 그러니까 주가 수익 비율 혹은 PER 혹은 PE라고 부르는 것을 계산할 수 있어요. 주가를 주당 순이익으로 나누면 PE라고 부르고 지금 현재 20의 정도의 값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게 현재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제 배당을 해볼 겁니다.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잉여 현금 30만 달러를 이제 분출해서 주주들한테 골고루 나눠자 보자. 이제 이게 배당이 되겠죠. 그러면 골고루 나눠주기 때문에 전체 30만 달러를
10만 주에 골고루 나눠준다. 그러면 내가 한 주를 가지고 있는 주주라면 30만 나누기 10만의 값인 3달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10주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3 곱하기 10 해서 30달러를 받을 수 있어요. 이제 주식에 비례해서 배당을 받게 됩니다. 자, 이렇게 현금을 다 쓰고 나면 원래 총 100만 달러였던 자산 중에서 30만 달러를 썼기 때문에 이 기업에 남아있는 자산 가치는 70만 달러만 남게 돼요. 그리고 부채가 없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이 기업의 시장 가치, 자기 자본의 시장 가치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주가가 변하게 됩니다. 주가는 자기 자본의 가치를 주식의 숫자로 나눈 걸로 계산을 할 수 있으므로 70만 달러 나누기 10만 주 해서 7달러가 나옵니다. 이제 주당 7달러가 됐어요. 비교를 해보면 원래 주가는 10달러였는데 배당을 주당 3달러를 줬더니 주가가 7달러가 되었다. 이제 이게 바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배당 락의 효과를 지금 딱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배당 전에는 10달러의 가치를 가지고 있었지만 여기서 3달러의 배당을 주었기 때문에 이 이후의 주식은 더 이상 배당을 받을 권리가 없는 거죠. 이제 최소한 올해는. 따라서 그만큼 주가가 떨어졌다. 그래서 7달러로 떨어졌다. 이 떨어진 만큼은 바로 배당의 크기로 결정이 된다. 라는 점을 이제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주가가 겉으로 보기에는 떨어진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여기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되는 부분은 배당을 줬다고 해서 주주가 그러면 이후에 손해를 본 것이냐? 그건 아닙니다. 주가는 떨어졌지만 주주는 손해를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 이전에는 주식의 형태로 10달러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고 그것이 배당을 준 이후에는 그 주식이 현금으로 바뀌어서 배당으로 나왔을 뿐이에요. 그래서 이후에도 내가 주주였다면 배당을 받은 이후에도 주식의 형태로 7달러, 현금의 형태로 3달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나는 한 주당 10달러의 값어치를 가지고 있는 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또 한 가지 연관지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배당 정책의 무관련성. 이제 배당이라는 것은 타이밍의 문제일 뿐이다. 그러니까 언제 주느냐, 지금 주느냐, 나중에 주느냐. 그리고 여기서는 현금의 형태로 내 자산이 되느냐, 주식의 형태로 내 자산이 유지가 되느냐의 차이일 뿐 본질은 변한 게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변화가 없다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이 예시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주당 순이익은 변화가 없어요. 왜냐하면 순이익이 영향을 받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주식수도 변화가 없기 때문에 주당 0.49의 순이익을 가지게 됩니다. 주가 수익 비율은 변해요. 왜냐하면 주가가 이제 배당을 받은 이후 주가 자체는 7달러로 바뀌었기 때문에 주가 수익 비율을 계산해서 10 대신 7이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원래 20이었던 주가 수익 비율 PER이 20에서 14로 떨어진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자사주 매입을 한다라고 합시다. 자사주 매입을 하면 얼마만큼의 주식을 되살 수 있느냐, 이것부터 확인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30만 얼마였죠? 30만 30만 달러가 있었어요. 30만 달러가 있었는데 주가가 주당 10달러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30만 달러를 통해서 우리가 살 수 있는, 이 기업이 살 수 있는 주식의 숫자는 30000 이제 3만 주가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경우 2에는 자사주를 3만 주를 매입,
산다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3만 주를 샀어요. 그러면 주식의 숫자가 어떻게 되느냐? 줄어듭니다. 이거는 원칙적으로 자사주 매입을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자사주 매입을 하면 기업이 자기 자신의 주식을 가지게 되죠. 그러면 이것을 뭐 금고나 뭐 다른 곳에 보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원칙은 소각을 하는 겁니다. 소각을 한다라는 것은 이 주식을 불태워서 없애버린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자사주 매입을 하면 주식의 숫자가 줄어듭니다. 근데 이게 글로벌 스탠다드고, 이제 여기서 제가 이거는 플러스로 말씀을 드리자면 한국에서는 이렇게 소각을 하지 않고 그냥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유할 수 있는데 이게 좀 치사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자사주 매입을 하면 주식을 줄여야 되는데 얘네가 한국 기업들이 웃긴 게 보유를 했다가 나중에 다시 슬며시 주식시장에 내놓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사주 매입을 되돌릴 수가 있어요. 이제 이거는 약간의 편법이거든요. 우리나라에서 가능한. 근데 원래 글로벌 스탠다드는 자사주 매입을 하면 주식을 없애는 게 이제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도 없앤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제 그 결과 그러면 주식의 숫자가 어떻게 되느냐? 원래 10만 주가 있었는데 3만 주를 사서 없애기 때문에 주식의 숫자는 7만 주가 됩니다. 자, 그와 동시에 기업은 이 주식을 사는데 30만 달러를 소진을 했기 때문에 남은 자산의 가치는 100만 달러에서 30만 달러가 줄은 70만 달러로 줄게 돼요. 그러면 주가가 어떻게 되느냐? 원래 100만 달러의 자기 자본이 10만 주로 나누어져서 10달러였는데 이 변화가 일어나고 이 이후에 분자와 분모가 동시에 변합니다. 분자에서는 자기 자본의 가치가 70만 달러로 줄었어요. 근데 그와 동시에 분모도 10만에서 7만으로 줄었어요.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주가는 70만 나누기 7만을 해보면 그대로 10이 나옵니다. 그래서 배당의 경우에는 주가가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사주 매입을 하면 그대로 주가가 10달러로 유지되는 것을 관찰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주주의 입장에서 배당과 이것이 다르지는 않다. 왜냐하면 배당으로 줬을 때는 다만 내가 가지고 있던 주식의 일부가 배당의 현금으로 바뀌었을 뿐인 거고, 자사주 매입에서는 그냥 나는 여전히 주식의 형태로 이 기업에 투자한 형태가 되기 때문에 이 형태만 다른 거지 본질이 다른 것은 아닙니다. 자, 이때 여러분들이 한 가지 또 알면 좋은 게 뭐냐면, 자사주 매입을 예를 들어서 그 공개 매수 텐더 오퍼 방식으로 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크게 세 가지 정도의 선택이 있습니다. 첫 번째, 공개 매수에 응한다. 그러면 주식을 넘기고 돈을 받아요. 두 번째, 응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다. 그러면 주식을 그대로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세 번째, 응하지 않고 주식을 그냥 주식시장에서 판다. 요것도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다양한 선택지가 있지만 이 모든 경우에 여러분들의 결과는 동일합니다. 자, 왜냐하면 공개 매수, 지금 이 기업이 10달러의 주식을 사겠다 라고 했다면 응하면 기업한테 주식을 넘기고 내가 10달러를 받아요. 두 번째, 응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주가가 10달러로 유지되기 때문에 나는 10달러짜리 주식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세 번째, 응하지 않고 그냥 주식시장에서 팔면 나는 지금 현재의 주가인 10달러에 대해서 현금을 받기 때문에 현금으로 10달러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본질적으로는
형태가 바뀌지만 그래도 여전히 나에게 남겨지는 것은 $10 상당의 재산이다 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사주 매입이 이루어질 때 이 주주 입장에서도 어떤 선택을 하던 간에 동일한 결과를 얻게 됩니다. 자, 그렇지만 변하는 것이 또 있어요. 주당 순이익이 변합니다. 왜냐? 순이익은 그대로인데 순이익을 나누어 줘야 되는 주식의 숫자가 10만 주에서 7만 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0.49였던 주당 순이익이 0.7달러로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이제 요게 한 가지 차이점이고, 그다음에 주가 수익 비율이 이제 이렇게 14.3이 된다. 이거는 왜 그러냐면 이제 주가가 $10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고, 근데 이번에는 주당 순이익이 분모가 커졌기 때문에 요 주가 수익 비율이 20에서 14로 떨어진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나온 결과를 종합을 하면 우리가 어떤 사실을 알 수 있느냐? 배당을 주든 자사주 매입을 하든 기업이 현금을 써야 된다라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리고 그 현금은 분명히 기업의 금고에서 주주들에게 넘어갔어요. 근데 배당의 경우에는 그것이 모든 주주에게 공평하게 작동을 해서 주식만으로 가지고 있던 것이 $7의 주식과 $3의 현금으로 변하는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자사주 매입의 경우는 주주가 선택을 할 수 있어요. 나는 이것을 공개 매수에 응해서 현금으로 바꿀 것이냐, 아니면 나는 그대로 주식으로 가지고 있을 것이냐, 이거를 주주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선택을 하던 동일한 결과예요. 형태만 바뀌어요. 그래서 주주가 가지고 있는 재산 가치가 항상 똑같이 유지된다. 전과 후가 똑같이 유지되고 배당이든 자사주든 똑같이 유지된다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기 때문에 배당과 자사주 매입의 효과는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약간의 차이가 존재합니다. 배당을 주면 첫 번째로 주가가 $7로 일단은 어쨌든 떨어져 보입니다. 배당락이 날아가기 때문에 어쨌든 주가 자체가 $10에서 $7가 된 것처럼 보여요. 이제 물론 정확하게 아는 여러분들은 이제 그 사라진 $3는 그냥 소멸한 것이 아니라 현금으로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냥 주가만 비교하면 주가가 떨어진 것처럼 보이는 것은 그것도 사실입니다. 다음 두 번째, 주당 순이익을 보면 배당을 주면 0.49가 되지만 자사주 매입을 하면 주당 순이익을 오히려 올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주식의 숫자가 줄어들기 때문에 주당 순이익이 올라가는 효과가 있고 주가는 그대로 $10로 유지가 되는 효과가 있어요. 자, 그래서 경영진의 입장에서는 이제 주주의 입장에선 차이가 없지만 경영진의 입장에서는 자사주 매입이 더 매력적일 수 있는 여러 가지 가능성이 생깁니다. 이제 경영진 입장에서 왜 자사주 매입이 좋으냐? 첫 번째, 유연한 선택을 가능하게 합니다. 배당의 경우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듯이 고객 효과라는 것이 있고, 그래서 기존의 주주들을 실망시켜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항상 주던 배당 비율을 잘 지켜줘야 되고, 또 정보 전달 효과가 있기 때문에 잘 주던 배당을 줄이면 문제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규칙적으로 기업들은 주던 배당을 계속 주어야 되는 그런 압박감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근데 자사주 매입은 올해 자사주 매입을 했다. 근데 내년에 안 한다 라고 하더라도 아무도 뭐라고 안 해요.
그래서 자사주 매입을 선택을 할 경우 배당을 했을 때보다 환원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지가 하나 더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영진 입장에서는 덜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주가 하락을 막을 수 있어요. 배당을 주면 주주들의 주식이 현금으로 바뀌는 효과가 있고 그에 따라서 겉으로 보기에 주가가 떨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 이것 자체가 문제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기업의 가치는 동일하기 때문에. 하지만 어쨌든 그냥 단순하게 외부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주가가 낮아진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좀 불편하죠. 근데 자사주 매입을 하면 주가를 떨어뜨리지 않고 유지할 수가 있기 때문에 뭔가 내가 실적을 망치고 있지 않은 듯한 인상을 줄 수가 있습니다. 경영진 입장에서. 세 번째, 오히려 주당 순이익은 올릴 수 있어요. 이게 굉장히 경영진한테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는 게 경영진은 보통 기본 정해진 봉급이 있고 연봉이 있고 거기에 자기네의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보너스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많은 경우에 이 경영진의 보너스는 주당 순이익과 연동이 돼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예를 들면 주당 순이익이 높아지면 너에게 보너스 주고 낮아지면 안 준다.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현실에서. 그러면 경영진 입장에서는 내가 돈을 많이 받으려면 주당 순이익이 올라가는 것이 좋겠죠. 근데 마침 자사주 매입을 하면 주당 순이익이 올라가더라. 그러니까 배당을 어차피 돈을 주주들한테 줄 거라면 배당을 하는 것보다는 자사주 매입을 해서 주당 순이익을 뻥튀기 시키는 것이 자기네한테도 유리한 그런 결과가 될 수 있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경영진은 주주의 입장에서는 배당을 주나 자사주 매입을 하나 똑같지만 경영진의 입장에서는 자사주 매입이 더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그 결과 어떤 트렌드가 나타나냐면 점점점 자사주 매입의 인기가 올라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통계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그림은 총액인데 배당의 총액과 자사주 매입의 총액을 본 거예요. 이제 보면은 요 자주색 선이 배당인데 1997년 전까지는 배당이 많았어요. 근데 1997년을 기점으로 그 이후에는 노란색 요 자사주 매입의 규모가 더 커졌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기서 또 확인을 할 수 있는 또 발견은 뭐냐? 배당의 규모는 굉장히 변하지 않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배당의 급작스러운 변화를 싫어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제 영어로는 스무딩을 한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부드럽게 만드는 거죠. 변화를 최대한 점진적으로 부드럽게 만들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배당을 주던 기업들은 그 배당을 줄일 수는 없기 때문에 계속 이제 일정한 양을 배당을 주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제 그리고 반대로 자사주 매입은 유연하다고 했죠. 그래서 그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실적이 좋을 때는 빵 올라갑니다. 그랬다가 2007, 8, 9년 바로 세계 금융 위기가 발생을 하자 자사주 매입은 확 줄어요. 이게 왜 그러느냐? 그 전에 해에는 실적이 좋아서 자사주 매입을 많이 했던 기업들이 이제 그 지금 전 세계 경제가 안 좋아져서 실적이 안 좋아지니까 자사주 매입을 다 멈춘 겁니다. 그래서 그 해에는 지금 급격하게 자사주 매입이 줄어든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이 자사주 매입이 유연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근거가 되겠습니다. 반면에 배당은 이 금융 위기에서도 일정하게 유지가 됩니다. 왜냐하면 안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주던 것을 계속 줘야 되기 때문에 유지가 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두 번째 그림은
그런 기업의 숫자인데 이것도 동일한 패턴을 보여줘요. 배당을 주는 기업의 숫자가 원래 더 많았으나 1997년 정도가 지나면 그 배당을 주는 기업의 숫자는 자사주 매입을 하는 기업의 숫자보다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그래프가 역전이 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내용들을 종합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배당은 생각보다 많은 기업들이 주지는 않는다. 상대적으로 적은 숫자의 기업만 배당을 준다. 그러면 그 적은 숫자의 기업은 누구냐? 아주 성숙한 대기업일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벤처 회사를 차렸다. 그리고 한 3년밖에 안 됐다라고 할게요. 그러면 배당을 줄 여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가뜩이나 더 성장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한 상황인데 그거를 지금 주주들한테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젊은 기업들은 배당을 최대한 안 주려고 합니다. 그 대신 따면은 나중에 갚겠다 이거죠. 그래서 나중에 주겠다 이렇게 배당을 미룹니다. 반면에 대기업 그리고 아주 커진 그 성숙한 시장에서 산업에서의 기업은 이제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뭐 이거를 굳이 현금을 자기네가 가지고 있어서 추가로 뭐 투자를 하거나 이럴 게 별로 안 보인다. 이러면 차라리 이 돈 썩히지 말고 주주들한테 주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배당을 주기 시작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생각보다는 소수의 기업만 배당을 주며 그 경우는 대부분 대기업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두 번째로는 배당을 한 번 주기 시작하면은 줄이기가 매우 힘들다. 왜냐하면 이제 이거는 정보의 효과, 정보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배당을 줄였을 때 이것은 투자자 입장에서 이 기업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지 않을까라는 의심을 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배당을 줄여서는 안 된다. 다음 세 번째,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배당을 최대한 유지를 해야 된다. 근데 이제 줄이긴 어려우니까 조금씩 천천히 올려주는 그런 모습이 많이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이게 바로 그 스무딩을 한다. 이렇게 영어로 쓸 수가 있어요. 다음에 네 번째, 배당을 갑자기 어떤 기업이 변화를 시키면 주가는 크게 반응한다. 배당을 급격하게 갑자기 예상하지 못하게 줄이면 주가는 폭락하고, 배당을 갑자기 어느 기업이 잘 주겠다라고 하면 주가는 껑충 올라간다. 이 배당의 기업에 대한 정보가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점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경영진들한테 연구자가 이제 메일을 보내서 물어봤어요. 인터뷰를 했는데 배당 정책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느냐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당신네 기업에서 당신이 배당을 이만큼 주어야겠다라고 어떤 판단을 할 때 무엇이 영향을 미치느냐 물어봤더니 가장 많은 사람들이 그렇다라고 대답한 거는 무려 94%의 CEO가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나는 배당을 줄이는 것을 피하려고 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89%의 사람이 또 그렇다라고 응답을 한 게 뭐냐면 나는 배당을 최대한 매끄럽게 변화 없이 유지하려고 한다. 그리고 배당을 주게 되면 가장 최근에 줬던 배당금이 얼마였는지에 따라서 판단을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배당이 급격하게 변하는 것을 막으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이제 배당을 준다면 나중에 이것을 뒤집지 않기 위해서 다시 한번 확인한다. 그러니까 올해 만약에 잘 줬다가 내년에 못 주게 되는 상황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점들을 우리가 이 경영진의 설문조사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고, 또 이제 이것도 물어봤습니다. 어떤 것이 중요하느냐? 배당을 결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들은 뭐냐? 가장 중요한 것은 과거에 우리가 배당을 얼마나 줬느냐. 그러니까 사실 이게 이상한 거죠. 왜냐하면 배당은
순수하게 우리 기업이 돈을 많이 벌었느냐 안 벌었느냐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게 맞는데, 그게 아니라 과거에 우리가 배당을 얼마나 줬는지에 따라서 우리 기업이 돈을 못 벌더라도 배당을 줘야 될 경우가 있고, 거꾸로 우리 기업이 돈을 많이 벌었는데도 안 주는 경우도 생긴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점이 나타나고, 앞으로의 안정성, 그러니까 우리가 안정적인 그런 수입이 발생할 걸로 예상이 될 때만 배당을 준다. 그래야 혹시라도 갑자기 못 주게 되는 상황을 피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스테빌리티, 서스테너빌리티 이런 말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보면 attracting institutional investor. 그래서 기관 투자자를 유인하고 싶다라는 요소가 나오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보통 이제 은퇴자들은 직접 주식을 살 수도 있지만 보통 연기금, 펀드나 아니면은 연금을 통해서 주식에 간접적으로 투자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결국 그러한 사람들의 돈은 이 기관 투자자, 그러니까 금융기관에 의해서 운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 금융 투자하는 이 기관들이 의사결정을 할 때는 자신들한테 돈을 준 이런 은퇴자 같은 그런 사람들의 목적에 맞게 해야 되겠죠. 근데 그런 사람들의 목적이 무엇이었냐? 바로 그걸로 내가 소득을 얻어서 생활을 할 수 있게 해달라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기관 투자자들은 배당을 주는 기업에 관심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관 투자자를 모으기 위해서 배당을 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 6번도 똑같은 얘기예요. 개인 투자자들을 우리 주식을 사게 하기 위해서 배당을 줄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고, 7번은 세금이 영향을 미친다. 배당 정책에 개인의 그 소득세가 영향을 미친다.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현금으로 주는 배당과 그리고 그 대안으로서 자사주 매입을 살펴봤어요. 자, 근데 이제부터 할 주식 배당은 이름에 배당이 들어있어서 우리를 헷갈리게 하지만 배당이 아닙니다. 어째서 배당이 아니느냐? 주식 배당은 어떤 거냐면 주주한테 기업이 뭘 주는데 현금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주식의 형태로 주면 그것을 주식 배당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배당의 정의, 기업이 주주한테 주는데 그것을 현금으로 준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정의에 요 주식 배당은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주식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주식 배당은 배당이라는 표현을 쓰지만 배당이라고 볼 수는 없다. 이런 차이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주식 배당은 뭐냐? 주식 배당은 이 주식 배당의 친구는 주식 분할이라는 거예요. 주식 분할은 뭐냐면 자기 자본의 변화가 없이 주식의 숫자만 늘어나는 것을 주식 분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한 주를 가지고 있던 주식이 어느 날 갑자기 2주나 3주 아니면 10주가 됐다라고 하면 이게 주식 분할이에요. 하나의 주식을 쪼개는 거죠. 이 얘네가 왜 이제 본질적으로 동일한 효과인지, 그리고 이게 왜 배당이랑은 다른지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기업이 피터슨이라는 기업이 있는데 원래 주식의 숫자가 10,000주였어요. 그리고 그때 주가는 $66였습니다. 근데 얘네가 10% 주식 배당을 할 계획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 얘네한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확인을 해봅시다. 일단 이 기업의 가치를 계산해 볼 수 있는데 주가가 $66고 전체 주식의 숫자가 10,000주이기 때문에 기업의 전체 가치, 시장 가치는 $66만 됩니다. 그런데 주식을 배당을 하면 주식의 숫자가 늘어나요. 내가 한 주를 가지고 있을 때 10%의 주식이 추가로 생긴다 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한 주를 가지고 있던 주주면 나는 이제 1.1개의 주식이 생기는 거고 10주의 주식을 가지고 있던 주주는 11주가 되는 겁니다. 자, 써먹기 위해서 제가 적어 놓을게요.
내가 원래 10주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면 나는 11주를 받게 됩니다. 11주를 가지게 됩니다. 한 주를 새로 만들어서 기업이 나한테 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것이 모든 주주들에 대해서 똑같이 일어나기 때문에 원래 총 10,000주가 있었다면 이 주식 배당을 한 이후에는 주식의 숫자가 11,000으로 10% 늘어나게 될 겁니다. 근데 이 주식 배당에서는 기업에게 우리 투자자가 주주가 돈을 주지도 않았고 기업이 돈을 주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돈의 움직임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냥 주식이 생긴 것 뿐이에요. 그러면 자기 자본의 가치에는 변화가 없다. 그러면 주가는 어떻게 되느냐? 이 자기 자본 그대로의 가치를 이제 늘어난 주식의 숫자로 나눠주기만 합니다. 그러므로 66만 달러를 10,000주가 아닌 110,000주가 나누게 되고 따라서 주가는 60달러로 떨어집니다. 자, 그러면 내게 어떤 일이 생기느냐? 나는 원래 10주를 가지고 있었고 하나당 66달러였어요. 그러면은 내가 10주를 가지고 있는 주주면 나의 자산 가치는 660이었습니다. 근데 주식 배당 후에는 어떤 일이 생겼냐면 내 주식 수는 10%가 늘어서 11주가 됐어요. 근데 그 대신 주가가 떨어졌기 때문에 11 곱하기 60을 하면 660의 자산 가치를 가지게 됩니다. 아무런 변화가 없다. 그래서 주식 배당은 실질적으로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라는 사실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식의 숫자만 늘은 거다. 자, 그러면 주식 배당이나 주식 분할은 기업의 가치에 영향이 없다. 특히 뭐 이것을 늘려주는 게 아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이건 이론적인 계산이고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오히려 주주들한테 손해를 일으킬 가능성이 더 큽니다. 왜냐하면 기업이 주식을 새로 만들려면 돈이 들어요. 기업이 주식을 새로 만들려면 증권회사나 투자은행을 인수회사로 선정을 해서 언더라이터로 선정을 해서 걔네한테 수수료를 줘야 돼요. 그리고 이 서류 작업을 하는 이런 것 때문에 변호사도 선임을 해야 되고 회계감사도 또 받아야 됩니다. 이러면 사실은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 그래서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 기업의 가치는 떨어질 가능성이 큰 거죠. 그러니까 좋은 건 하나도 없고 부정적인 것만 있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주식 배당은 많은 연구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주식 배당은 해서는 안 되고 할 필요도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현실에서는 주식 배당이 심심치 않게 일어나요. 혹은 주식 분할을 합니다. 그럼 그것은 왜 그러느냐? 이제 이거를 설명하는 이유는 이 투자자들의 편의를 위한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원래 삼성전자의 주가가 몇 년 전에 주가가 몇 년 전에 원래 100만 원까지 갔어요. 그러니까 내가 삼성전자에 투자하려면 최소한 100만 원이 있어야 한 주를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 내가 50만 원만 있으면 근데 내가 삼성전자를 투자하고 싶다? 이러면 직접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죠. 이제 물론 간접적으로 투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삼성전자에 투자하는 펀드에 가입을 하면 돼요. 아니면 요즘에는 미니 스톡이라고 이제 소수점 단위로 주식을 사고 팔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지만 뭔가 이 투자자의 그 뽕을 차게 하는 내가 삼성전자 주주다 이 느낌은 안 나는 그런 문제가 있죠. 근데 이 100만 원짜리 주식을 이제 10개로 쪼갰기 때문에 하나당 100만 원짜리였던 것이 10만 원으로 줄게 된다. 이제 한 주에 100만 원이었던 것이
10주 10만 원이 된다. 이러면 내가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이 삼성전자의 주식 하나를 사기가 상대적으로 좀 편안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주주다라고 하더라도 한 주만 팔아서 100만 원을 현금을 받지 않고 10주로 10주 10만 원짜리 10주를 가지고 있으면 그 중에 9주만 남기고 한 주만 팔면 10만 원을 현금으로 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약간의 편의성이 생겨요. 그래서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기업들이 주식 배당이나 주식 분할을 하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사람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이유는 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는 않기 때문에 이제 가급적이면 주식 배당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연구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통계적인 그런 자료를 보면은 이 주식 배당이나 주식 분할을 하겠다라고 하면은 그 투자자들이 관심이 생기기 때문에 주가가 이제 하루 이틀 정도 살짝 뚝 올라갑니다. 앞으로 이 주식을 거래를 하는 사람이 더 많아지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주가가 살짝 올라가요. 네, 그랬다가 이제 이후에 많이 떨어지게 돼요. 네, 그래서 이것이 실질적으로 이 기업의 주주들을 위해서는 별로 도움이 되는 행동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